그동안 몇몇 변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재판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아직 최종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된 법무팀은 없습니다. 적어도 5명의 변호인이 탄핵 재판 준비에 참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더 이상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바워스 변호사와 데브라 바비의 변호사는 제이슨 밀러에 의하면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요. 최종적인 법무팀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그레그 해리스, 조니 게이서, 조시 하워드 등의 이름이 거론되었었는데요. 확정되었는데 발표가 나지 않은 것이거나 아니면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소식통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재판의 중심이 되는 주제보다 선거 부정에 대한 내용을 더 중요시해서 그만뒀다고 하는데요. 그건 알 수 없죠. 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 탐 라이스 의원의 공식 불신임안을 발의했습니다. 공화당의 결집을 위한 행보인 것 같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워싱턴 DC와 LA를 오가면서 예술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할 거라고 하는데요. 좀 수상한 전과가 있는 아트 딜러와 일을 같이 한다고 합니다. 할리우드 힐스에 있는 집에 살면서 포르쉐 패나메라를 타고 다닌다고 해요. 예전에 제가 많이 좋아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차 있거든요. 헌터 바이든은 아직 중국 프라이빗 에쿼리 펌의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림을 그리는 작업은 내 정신을 맑게 해주고 술과 마약을 이겨내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2명의 오하이오 공화당 의원이 6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죠. 이날을 프레지던트 도널드 J. 트럼프 데이로 만들자고 법안을 냈습니다. 지난 11월 대선 때 300만 명이 넘는 오하이오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뽑았다면서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 중에 한 명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을 기념하는 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6월 14일이 플래그 데이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리즈 체니를 지지하는 게 아닐까 하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리즈 체니는 전 부통령인 닉 체니의 딸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탄핵에 찬성했었죠. 그런데 부시 전 대통령이 닉 체니 전 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80번째 생신을 축하하고 딸이 국가를 위해 봉사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전화를 할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소식이 나온 것 같아요. 스포티파이라고 음악 듣는 앱 있잖아요. 거기서 이번에 새로운 특허를 신청했는데요. 백그라운드 노이즈 그리고 내가 말한 내용까지 다 듣는 특허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저 스포티파이 좋아하는데 이 정도로 제 취향을 알아주길 원하진 않아요. 정말 전 사양할래요.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요양병원에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 숫자를 50%나 낮춰서 발표했었다는 의혹이 있는 가운데 요양병원에서 죽었건 그냥 병원에서 죽었건 죽은 건 죽은 거니까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서 아주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지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박물관 건립을 법을 개정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이 나왔습니다. 벌써 건립 루머가 나오고 있는데요. 백악관 전 소셜미디어 국장이었던 댄 스캐비노가 운영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20억 달러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벌써 djtrumplibrary.com 같은 데서는 이런 걸 비웃고 비꼬면서 가상 박물관을 만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2033년까지 그 기록의 액세스를 제한하기로 했는데요. 이 칼럼에서는 그런 기록들이 모두 형사상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록들을 오히려 FBI나 법무부에 넘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요. 여기에 박물관의 건립을 지지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여러 관을 만들어서 한 관은 CNN 가짜뉴스관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홀로그램으로 사람들과 인터액티브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 있다면 여러분은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가시겠습니까? 저는 너무 가고 싶을 것 같은데요. 러시아 공모 조작관이나 탈 것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법무부가 프라우드 보이즈의 2명을 음모죄와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했습니다. 1월 6일에 의사당에서 일어난 폭동 때문인데요. 이 중 한 명은 경찰의 폭동 방패를 빼앗아 의사당의 유리를 부수는 장면이 영상으로 찍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장일 뿐이고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결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낸시 시나트라라고 프랭크 시나트라의 딸이죠. 트럼프 대통령을 뽑은 여자, 특히 여자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답니다. 특히 카말라 해리스의 트윗을 보고 여자들이 만약에 대통령을 지지하면 이건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는데요. 제대로 생각을 안 했거나 아니면 무식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누가 누구한테 할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의 T도 소문자로 쓴다네요.
레딧 측이 타임스퀘어 광고판에 1시간 동안 저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맥신 워터스 민주당 의원이 2003년부터 지금까지 선거 캠페인으로 모금한 돈 중 100만 달러 이상을 다양한 방법으로 딸에게 가게 했다고 합니다. 최근만 해도 25만 달러 이상 받았대요. 이 딸이 엄마의 선거를 돕기 위해서 우편물 발송하는 그런 작업 있잖아요. 그런 걸 담당해서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우편물을 발송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게 연방의회 의원 중 맥신 워터스 딱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딸뿐 아닌 다른 가족들도 돈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We're not bad people. 우린 나쁜 사람 아니다. 저도 나쁜 사람 아니에요. 코로나 백신을 2번 접종받은 의원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파이저 백신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2번 주사 맞고 음성 판정 받고 취임식에 참석했는데 같이 일하는 스태프가 양성 판정을 받아서 본인도 해보니까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맥신 워터스의 가족도 돈 문제에 얽혀있고 헌터 바이든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도 만만치 않은 문제가 있는데요. 조카가 있습니다. 아주 야망이 있는 조카인데요. 미나 해리스. 취임식 때 바이든의 기부자가 제공한 비행기를 타고 취임식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카말라 앤 마야's 빅 아이디어라는 책도 내서 베스트셀러에 올랐고요. 피너미널이라는 의류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수영복, 피너미널 카말라 탱크탑, 그리고 카말라 티셔츠 등을 판다고 해요. 지금은 웹사이트에서 그 상품들을 내리긴 했습니다. 또 비츠 바이 닥터 드레와 협업을 해서 헤드폰을 인플루언서들과 셀러브리티에게 보내줬다고 해요. 취임식 전에요. 정말 별거 다 합니다. 공화당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과 아주 좋은 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님이 지지해줘서 너무 고맙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에 100% 충성을 하는 것처럼 우리 국민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100% 충성을 한다. 이렇게 트윗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물러서지 않고 절대 사과하지 않을 것이며 언제나 국민들을 위해 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For me, it's America first. 토요일에 코리 부시 민주당 의원이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 자신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펠로시 의장에게 요청을 해서 자신의 사무실을 먼 곳으로 옮겨달라고 했거든요. 마조리 테일러 그린은 본인은 위협을 한 행동이 전혀 없고 영상으로 다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오랜만에 폴 시즌스에 갔었는데요. 폴 시즌스 체인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체인이에요. 물론 지금 제일 좋아하는 호텔은 시그니엘이지만 폴 시즌스 서울이 처음에 오픈했을 때 첫날 여기서 투숙했거든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되는지 얼어 죽을 뻔했죠. 그 이후로 2주 정도 장기 투숙도 해보고 레스토랑은 아주 많이 갔었는데요. 부칼리노 2층의 이탈리아는 사진만 잘 나오고 사실 저는 맛이 없었습니다. 지하 1층의 마켓 키친은 한 2번 정도 식은 음식이 너무 많아서 그 이후로 가지 않았고요. 중식 레스토랑인 유유아는 제가 좋아하는 탕수육 짜장면 그 류의 중식은 아닌데요. 정말 인테리어가 멋집니다. 거긴 제가 정말 좋아해요. 제가 나중에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에 간 곳은 마루라고 1층에 있는 카페인데요. 식사도 합니다. 여긴 한국적인 인테리어를 접목한 곳인데요. 여기도 예뻐요. 그런데 제가 예전엔 출근하다시피 맨날 갔었는데 오랜만에 가니까 의자 커버도 너무 낡아있고 메인터넌스가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분위기가 좀 백화점 멤버십 라운지 그런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높이가 좀 높은 나무 탁자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자리도 괜찮은데 여긴 지금은 2인 이상 앉을 수 없고요. 그리고 설날 상품을 광고하느라고 자리가 많이 없어요. 폴시즌스랑 상품 광고는 잘 안 어울리는데 어느 순간부터 뷔페도 밖에다가 광고하고 좀 달라졌더라고요. 한식 메뉴는 불고기 제외하고는 저는 다 망했었고요. 햄버거는 괜찮습니다. 요즘에 저는 클럽 샌드위치를 많이 먹는 편인데요. 4조각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2개, 아주 배고플 땐 3개 정도 먹고 이런 식으로 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많이 주문을 하는데요. 이날도 클럽 샌드위치를 주문했습니다. 많이 실패하지 않는 메뉴 중에 하나죠. 여기도 역시 글로벌 호텔답게 코카콜라 라이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콜라만 주문하면 섭섭하니까 아이스드 아메리카노도 같이 주문했어요. 보덤 2중컵에 나옵니다. 클럽 샌드위치가 나왔습니다. 요즘 클럽 샌드위치 중에 제가 제일 맛있게 먹었던 건 시그니엘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메리어트, 반포 메리어트 거. 그리고 폴 시즌스 클럽 샌드위치는 순위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거 먹다가 제 입천장이 다 벗겨졌거든요. 예상 가능한 맛이고 신선한 재료를 이용했습니다. 이건 콥 샐러드인데요. 저는 콥 샐러드는 양이 많아서 잘
주문을 많이 안 하지만 옆에 사람이 주문할 경우 조금 먹는 걸로 저는 행복합니다. 이건 연어 구이인데요. 연어 구이와 사워크림 소스. 저는 연어를 그렇게 잘 먹지는 못하는데요. 이렇게 연어 구이는 좋아하고요. 대한항공 탔을 때 기내식으로 나오는 훈제 연어. 이 두 가지 정도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연어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안다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건 겉은 크리스피하고 안은 촉촉해서 사워크림 곁들여 먹으니까 아주 맛있었습니다. 이건 클럽 샌드위치와 같이 나온 감자튀김인데요. 약간 달콤한 맛이 나더라고요. 시즈닝을 소금 말고 또 다른 걸 뿌린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엄마와의 좋은 추억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자주 갔던 곳이라서 좋았는데요. 좀 더 메인테넌스를 해서 옛날에 그 분위기를 다시 살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마루 옆쪽으로 Confections by the Four Seasons라고 델리가 있어요. 여기는 케이크 같은 거, 타르트 같은 게 좀 특이한 모양으로 예쁘게 많이 나옵니다. 맛도 괜찮은 편이에요. 이건 배를 이용해 만든 타르트고 이건 초콜릿 타르트, 인텐스 초콜릿 타르트. 그리고 이건 스트로베리 타르트인데요. 저는 아주 안 좋은 버릇이 있어요. 저렇게 타르트가 나오면 위에 있는 딸기만 먹습니다. 진짜 나쁘죠. 피넛 초콜릿 슈. 저는 크림이 안에 들어있는 건 또 별로 안 좋아해서 이것도 별로 고르고 싶지 않네요. 아, 이런 거 볼 때 정말 행복해요. 위에 있는 것만 다 먹고 싶은 또 나쁜 생각이 들어요. 상상해보세요. 케이크를 이런 거를 사다 줬는데 위에 있는 저 딸기만 다 먹고 이거는 먹어도 좀 티가 안 날 것 같긴 해요. 이건 캐러멜 베일리스 케이크입니다. 모양이 진짜 예쁘네요. Confections by Four Seasons를 지나면 니콜라이 베르그만의 플라워샵이 있습니다. 여기는 상자 안에 꽃을 넣은 디자인으로 유명해요. 역시 꽃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전 장미도 좋아하고 피오니, 작약도 좋아해요. 꽃이라면 다 좋죠. 꽃이 여러 종류가 섞여 있는 건 별로 안 좋아하고요. 한 종류만 있는 걸 보통 좋아해요. 하지만 제가 시들지 않게 잘 지켜줄 자신이 없기 때문에 꽃을 별로 사진 않습니다. 발렌타인스데이, 화이트데이를 맞아서 주문이 폭주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정말 예쁘죠? 이런 상자 받으면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다행히 클럽 샌드위치로 망가진 제 입천장은 많이 복구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